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2025년 10월 12일과 11일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서 공포가 확산됐는데 다른 한쪽에선 믿기 힘든 역사적인 랠리가 펼쳐졌죠.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 이틀 동안 시장을 움직인 핵심 뉴스들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에서 다룰 5가지 핵심 뉴스입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부터 미국 증시의 폭락, 그리고 이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움직인 한국 증시의 이례적인 급등까지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뉴스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퍼즐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가 위험자산을 다 던지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 시장, 그것도 딱 특정 섹터만 이렇게 뜨겁게 달아올랐을까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속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혼돈의 시작점이었던 글로벌 시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훨씬 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건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던진 이 한마디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근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먼저 던진 수에 대한 맞대응이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요. 중국의 카드는 바로 히토류였습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히토류는 첨단 무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공급망을 사실상 중국이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국방이랑 기술 산업을 정면으로 겨냥한 공급망 공격이나 마찬가지였죠. 이런 충돌이 일어나니까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6%. 와, 이거 정말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몇 달 만에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시장이 이건 그냥 말싸움이 아니구나. 진짜 공급망 위기가 터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죠. 자, 이 숫자가 바로 시장의 공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4.05%. 주식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일단 돈부터 빼서 안전한 데로 옮기자 하면서 전부 미국 국채로 몰려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채 가격은 막 오르고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4.05%까지 뚝 떨어진 거죠. 이게 바로 경제위기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고요. 시장이 앞으로를 얼마나 어둡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상하게도 한국 시장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이 당시의 기이한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거죠. 왼쪽은 파란불, 오른쪽은 빨간불. 전 세계는 추락하는데 코스피는 혼자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디커플링, 그러니까 세계 시장과 정반대로 가는 현상이 가능했을까요? 3,600. 와,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3,600고지를 밟은 겁니다. 전 세계가 위험자산을 내던지는 바로 그 순간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랠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좀 기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정말 딱 몇몇 종목에만 모든 돈과 관심이 쏠렸다는 거죠. 코스피를 끌어올린 힘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반도체. 그중에서도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주인공이었죠. 요즘 AI 시대에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AI라는 금을 캐러 달려드는데 이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금을 캐는 곡괭이랑 삽을 독점 판매하는 회사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 글로벌 자금이 그냥 이 두 회사로만 미친 듯이 쏠린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시각 반도체가 이렇게 축포를 터뜨리는 동안 한국 기술주의 다른 한쪽에서는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0%. 같은 날 LG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무려 10%나 폭락하면서 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을 줬습니다. 이유는 바로 데이터 센터 화재였어요. 이 화재의 원인이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로 지목되면서 와, 이거 정말 큰일이죠. 그동안 우리가 K배터리 하면 품질, 안정성, 이걸로 쌓아올린 명성이 있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건 그냥 주가 좀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소송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리콜, 고객 이탈까지 산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이 모든 복잡한 시장 상황 뒤에 또 하나의 변수가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사태죠.
셧다운이 벌써 열흘째 이어지면서 시장은 말 그대로 깜깜이 상태가 됐어요. CPI 같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와야 방향을 잡는데 이게 발표가 안 되는 데이터 블랙아웃에 빠진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엔 연방 공무원들을 아예 영구 해고할 수도 있다는 위협까지 나왔어요. 이건 그냥 잠깐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 장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공포를 키운 겁니다. 결국 시장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아니, 연준이 물가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금리를 결정한다는 말인가?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결정을 내릴 근거가 없어진 거죠. 이건 뭐 운전하는데 눈 가리고 운전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봤습니다. 정말 복잡하죠? 그럼 이 혼돈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대체 어떤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야 할까요? 원본 분석을 바탕으로 그 전략적인 의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핵심 내용들을 딱 요약해 주는데요. 하나씩 보죠. 첫째, 미중 갈등. 이건 당연히 글로벌 리스크를 높였고요. 둘째, 미국 시장 급락. 이건 안전자산 선호, 그러니까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죠. 셋째, 코스피 랠리. 강력하긴 한데 반도체 하나에만 너무 쏠려 있다는 리스크가 있고요. 넷째, LG 에너지 솔루션 사태. 이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명백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셧다운은 이 모든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한 거죠. 자,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섹터 전략을 보면요. 먼저 시장의 유일한 희망이죠. 반도체는 AI 스토리와 금리 하락 덕분에 여전히 비중 확대입니다. 반면에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너진 2차 전지는 비중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동차는 무역 전쟁 리스크도 있지만 또 반사 이익도 기대되니까 중립이고요.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 방위 산업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중 확대. 마지막으로 인터넷 플랫폼들은 금리 하락은 좋지만 반도체처럼 시장을 이끌 만한 강력한 한방이 부족해서 중립 의견이 나왔네요. 네, 오늘 분석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이 엄청난 힘은 아시다시피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건 멈춰 있는데 말이죠. 과연 이 외로운 질주가 이 쏠림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을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